안녕하세요. 진실의 힘 임팩TV입니다. 23일 영국의 공영방송 BBC에서 코로나 검사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에 대한 장문의 기사를 냈습니다. 검체를 채취하는 면봉부터 시작해서 검체를 오염시키지 않고 검사하는 기술, 검사하는 장비까지 쉬운 과정이 하나도 없다는 게 그 결론이었는데요. 그러면서 계속 한국의 경우는 이러면서 우리나라 사례를 소개하고 있어요. 26일 전 세계의 코로나 감염자가 290만 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국내 총 감염자 수는 11,000명 이내, 일일 확진자 수도 10명 내외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BBC에서도 왜 이렇게 검사가 어렵지? 하고 물었지만 다른 나라들도 모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미국 의회에서는 행정부를 향해서 왜 한국처럼 못하느냐고 여러 번 닥달을 하기도 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처럼 검사 수를 늘리는 건 어리석은 짓이며 한국식 코로나 검사 방법은 유용하지 않다면서 우리를 비웃고 깔보고 얕잡아보던 일본 언론에서도 최근에는 왜 일본은 한국처럼 하지 못하는가라며 아베 정부를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최근에 일본에서 확진자 수가 13,000명을 넘어서고 병원 밖에서 사망하는 환자가 늘어나면서 의료 시스템이 붕괴됐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왜 그럴까요? 왜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처럼 많이 검사하지 못하는 걸까요? 얼마 전에 기적의 서울역 모임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가 진단키트를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었던 이유를 말씀드렸었는데요. 그것 외에도 정말 조상이 돕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우연적인 요소가 결합이 돼서 우리나라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하려면 이렇게 긴 면봉을 코에 쑥 넣어서 검체를 채취하는데요. 이 의료용 면봉은 이탈리아의 코판이라는 회사가 2011년에 미국과 캐나다, 유럽연합,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에서 특허권을 확보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특허권을 줄 만큼의 기술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특허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블바이오라는 국내 토종업체가 이 의료용 면봉을 만들어서 공급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다들 아시다시피 유럽에서 가장 먼저 대규모 감염이 일어난 게 이탈리아 아닙니까? 이탈리아에 대규모 감염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이탈리아 정부가 자국 우선 공급 원칙을 내세우면서 코판에서 생산하는 면봉의 글로벌 공급을 모두 중단해버립니다. 전 세계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던 회사에서 공급을 중단했으니 의료용 면봉 만드는 기술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닌 이상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보다 더 급할 수밖에 없겠죠. 앞에 말씀드렸던 BBC 기사에서도 일부 국가에서 3D 프린트를 이용해서 의료용 면봉을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는 내용을 소개할 정도로 다들 이 조그만한 의료용 면봉을 구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말이죠. 얼마 전 아랍에미리트로 의료용 면봉 세트를 수출한 일을 두고 국내 언론들이 별것도 아닌 그깟 면봉 하나 수출해놓고 청와대가 온갖 생색을 내고 있다면서 비판적인 보도를 쏟아냈었잖아요. 의료용 면봉에 얽힌 사연을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없었을 텐데요.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자마자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노블바이오에서 샘플을 보내서 승인을 빨리 받을 수 있었다고 하니까 이번에도 정부와 민간업체 간에 손발이 잘 맞아떨어진 거죠. 면봉뿐만이 아니고요. 일본과 미국에서 더 쉽고 빠르다면서 선호했던 항체 검사가 잦은 오염으로 인해서 제대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PCR 검사 방식이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자세히 살펴보면 하늘에서 뚝 떨어진 듯이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여러 나라들이 반품시키겠다면서 난리가 난 중국산 키트도 항체를 이용해서 검사를 하는 건데요. 우리는 코로나 검사를 할 때 항체 검사가 아니라 유전자를 증폭시켜서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PCR 방식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PCR 방식인 한국산 키트를 항체 검사 방법으로 검사를 해놓고 검사가 되네 안 되네 했던 것 기억나시죠? 지들이 검사를 잘 못해놓고 한국산 키트는 비상용으로도 쓰기에 적합하지 않다면서 공식 입장까지 내놨었잖아. 그런데 CJ는
2달 새 1,000만 회를 검사할 수 있는 물량을 수출했다고 하죠. 진짜로 그렇게 쓸모가 없다면 왜 그렇게 많이들 사가겠냐는 거죠. 일본에서도 PCR 검사는 시간만 오래 걸리고 부정확하다면서 항체 검사를 고집하다가 최근에서야 어쩔 수 없이 PCR 검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랑은 다르게 일본은 이 PCR 검사가 민간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 검사 수를 늘리지도 못하고 애를 먹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도 우연이라면 우연이랄 수 있는 요소가 숨어 있는데요. 이러니까 조상이 돕는 건가 싶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각종 암이나 성병 같은 걸 검사하는데 PCR 검사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검사 기계도 많고 검사를 진행하는 곳도 애초에 많았다고 해요. 국내에서도 너무 쓸데없이 많이 검사하는 것 아냐? 의료보험에서 지원해주니까 너무 막 검사하는 것 아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PCR 검사를 많이 했었는데 그걸 이렇게 결정적으로 써먹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 PCR 검사 부분에서 얼마나 앞서가고 있냐면요. 2016년부터 PCR 검사 방법을 국제 표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애를 많이 써왔는데요. 올해 3월 29일에 드디어 국제 표준으로 승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병원체를 검출해서 유전자를 증폭시키고 감염병 진단을 하는 과정이 우리나라 방식대로 진행이 될 거라는 거죠. 국제 표준이 됐으니까요. 검사 방법이 국제 표준이 되면 검사를 진행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검진 키트부터 시작해서 검사를 진행하는 의료 장비까지 모두 우리나라가 주도를 하게 된다는 거잖아. 앞으로 의료 분야나 의료 행정, 시스템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정말 많은 발전을 거두게 될 거라고 기대가 정말 큽니다. 우리 의료 체계가 얼마나 좋은지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으니까요. 지난 2달여간 우리를 향해 쏟아진 외신들의 관심과 세계 정상들이 앞다퉈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국민적 자부심까지 드높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높아진 국격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외교 발전에 큰 힘을 실어줄 거라는 예측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를 주목해야 한다고 국내외 여러 학자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좀 더 힘을 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밝은 미래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소식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궁금합니다.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항상 고맙습니다.